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 2025년 2월 8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ITQ 한글 답안 작성 요령과 실제 답안 기초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제 블로그에서 2025년 2월 8일 ITQ 한글 기출문제 A형 정답지입니다. 이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바탕화면에 저장해 주시고요. 원래 맨 처음에는 새 문서로 들어가게 되는데 이 내용을 가지고 답안을 어떻게 작성했는지 그 작성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장이 되었으면 내 컴퓨터에서 불러오기 눌러주시고요. 그 다음에 불러오기 창이 열려지게 되면은 바탕화면 눌러보시면 25년 2월 8일 ITQ 한글 기출문제 A형 정답지가 있습니다. 클릭하고 열기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이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온라인 답안 작성 절차하고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시면 지정된 컴퓨터가 있습니다. 그 컴퓨터에 앉아서 수험자 등록을 하시고요. 그 다음에 시험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답안 파일을 만들면은 저장을 해야 되는데 혹시 컴퓨터에 이상이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중간중간에 계속 저장을 하셔야만이 이상이 발생했을 때 그때까지 작업한 파일을 가지고 다른 곳에 가서 다른 컴퓨터로 작업을 이어갈 수 있는데 저장을 하지 않고 있다가 이 컴퓨터 이상이 생기게 되면은 처음부터 다시 해야 되기 때문에 시간이 부족해서 실격 처리될 수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답안 파일을 저장하고 전송을 하면은 시험이 종료가 됩니다. 자, 글꼴 기본 설정이 나와 있는데요. 자, 글꼴을 한번 볼까요? 글꼴 기본 설정은 함초름 바탕 10포인트. 그 다음에 여기 여러분들 것은 이렇게 옆으로 쭉 나와 있을 건데 저는 왼쪽에 문제를 두다 보니까 프로그램을 줄여서 옆으로 나와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글자 색은 즉 글꼴 색은 검정이고요. 그 다음에 양쪽 정렬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 줄 간격은 165로 기본값이 설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대로 활용을 하시면 되겠고요. 색상 조건은 색을 적용하고 색의 구분이 안 될 경우에는 RGB 값을 한다고 했는데요. 이 표 안에다가 색상을 지금 넣었는데요.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세한 설명은 문제풀이 할 때 하고요. 일단 보여드리는 것만 하겠습니다. 자, 테두리 배경에서 배경 면색에서 색상을 넣게 되는데요. 면색을 클릭해 보시면 테마색으로 여기에 색이 나와 있으면 그냥 선택해서 하면 되는데 정확하게 어떤 색인지 구분을 못하겠다 그럴 때는 문제에 RGB 값도 나와 있으니까 여기 보시면 스펙트럼 있습니다. 스펙트럼 눌러서 RGB 값으로 넣어주시면 돼요. 자, 지금 현재 노랑을 넣었는데 노랑이 255, 255, 0이잖아요. R 255, G 255, B 0 이렇게 하면은 노랑이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RGB 값으로 처리하는 방법. 빨강은 25500, 파랑은 00255 이런 식으로 RGB 값을 넣어서 처리를 할 수 있다는 거 적용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색상 적용하는 방법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 보면은 각 문항에 주어진 조건에 따라 작성하고 언급하지 않은 조건은 출력 형태와 같이 작성합니다. 주어진 조건들이 있습니다. 여기 조건들을 보시고 작업을 하시는데요. 조건에 안 나와 있는데 문제와 내가 작성한 것이 다르다. 그랬을 때는 출력 형태와 똑같이 작성을 하라는 이야기입니다. 그거 여러분이 알아두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내용 보니까 용지 여백은 왼쪽 오른쪽 11 위쪽 아래쪽 머릿말 꼬릿말 10 제본 0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보시면 어디에 있냐면은 쪽에 있습니다. 쪽 눌러 보시면
편집 용지 F7하고 기능키 눌러서 나와 있는데요. 편집 용지를 눌러서 보시면 왼쪽 11, 오른쪽 11, 위 머릿말, 꼬릿말, 아래쪽은 각각 10을 넣어주시면 되고요. 최고는 0으로 하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용지 설정하는 과정 이따가 해보도록 하겠고요. 그 다음에 그림 삽입 문제의 경우 내 PC 문서 ITQ 픽처 폴더에서 지정된 파일을 선택해서 삽입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삽입한 그림은 반드시 문서에 포함하여 저장해야 합니다. 미포함 시 감점 처리인데요. 미포함을 하게 되면 어떤 현상이 있냐면은 현재 그림이 있는 컴퓨터에서는 보여요. 그런데 그거를 서버로 보냈을 때 서버에 그 그림이 없다면 안 보입니다. X로 나와요. 그렇기 때문에 서버에서 채점할 때 그림이 X로 나오니까 감점 처리가 되는 겁니다. 편집에서 그림 눌러서 이런 건 자세히 다음에 설명하기로 하고요. 어디에 있다고 그러냐면은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 요거 없을 때는 만들어서 여러분도 시험장 환경하고 똑같이 만들어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죠. 여기에서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 해가지고 ITQ 폴더를 만들어 주시고요. ITQ 폴더 더블 클릭해서 ITQ 폴더가 이렇게 나타나게 되면은 여기에다가 여러분 제 블로그에서 나중에 그림 파일 다운로드 받아서 압축을 풀어주면 픽처 폴더도 생성이 되고 그 안에 그림들도 이렇게 들어있게 됩니다. 자, 이러한 그림을 가지고서 작업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림 선택해서 문서에 포함이 되어 있는지 나중에 이제 그림 가지고 가서도 또 할 수 있지만 여기서도 미리 한번 할 수 있습니다. 문서에 포함이 체크가 되어 있는지 확인하시고 열기 눌러서 가져오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각 항목은 지정된 페이지의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에 해당 항목은 0점 처리된다. 그래서 1쪽에 있어야 될 것이 2쪽에 있다든지 1번에 있어야 될 내용이 2번에 있다든지 이런 식으로 하게 되면은 0점 처리된다는 거. 그래서 지정된 페이지에 그 다음에 출력 형태와 같이 정확히 작성을 하라는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페이지 구분은 1페이지의 기능평가 1, 문제 번호는 1번과 2번, 1번과 2번, 이게 1페이지입니다. 3쪽까지 있는데 3쪽 중에 첫 번째 쪽.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쪽 보시면 문제 번호 3번과 4번이 있습니다. 3번, 4번이 기능평가 2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3쪽에는 문서 작성 능력 평가가 있게 되는데요. 3쪽 바로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 A4 용지 한 장에 이렇게 문서 하나를 완성을 하는 겁니다. 이때 이제 페이지를 나눌 때는 1쪽에서 2쪽으로 올 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이때 여기에서 페이지 나누기 컨트롤 엔터라고 있는데요. 나중에 문제풀이 할 때 하겠습니다. 페이지 나누기에서 3번, 4번 이쪽을 작성하고 그 다음에 3쪽 문서 작성 능력 평가에서는 머릿말, 그 다음에 꼬릿말 쪽에 페이지 이런 것들 들어가는데요. 이게 3쪽에만 나타나야 됩니다. 다른 쪽에 나타나면은 안 돼요. 그래서 이렇게 여기에만 나타나게끔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 바로 뭐냐면은 구역 나누기입니다. 그래서 이쪽에서 3쪽으로 넘어갈 때 구역 나누기로 해서 문서 작성 능력 평가를 작성한다는 거 나중에 또 문서 직접 작성할 때 좀 이따 할 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능평가 여기 1페이지, 2페이지에 들어가는 내용이죠. 문제와 조건은 입력하지 않으며 아까 보여드렸듯이 여기 내용에서 문제하고 조건 내용은 입력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것만 실제 작업해야 되는 내용만 입력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번호 입력하고 실제 작성하는 내용, 번호 입력하고 실제 작성이 되는 내용만 입력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문제번호와 답만 작성한다. 문제번호, 답, 문제번호, 답. 그리고 4번 문제는 묻기를 했을 경우에 0점 처리된다 하는 내용이 뭐냐면은 4번 문제는 이렇게 도형으로 그리기를 해서 만든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게 따로따로 떨어져 있다 보니까 이걸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묶느냐? 편집 탭에서 보시면 개체 선택이 있고 개체 선택을 가지고 이렇게 전체 선택을 한 다음에 얘를 묶어버리는 경우가 있어요. 여기에서 그룹에서 개체 묶기를 하게 되면은 이게 한 덩어리가 돼서 작업하기가 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묶어버리면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취소하겠습니다. 묶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굳이 묶을 이유는 없겠지만 묶지 마세요. 자, 그래서 묶기 했을 경우는 0점 처리된다고 나와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서 작성 능력 평가 A4 용지죠. 이게 지금 현재 우리가 A4 용지를 작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 문서 작성 능력 평가는 1매 크기로 이게 막 내용이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안 되고요. 이렇게 한 페이지, 즉 3쪽에 한 페이지 크기로 작성을 해야 되고요. 세로 서식 문서로 작성하다 지금 세로로 되어 있잖아요. 자, 문서 작성에 대한 지시사항은 작성하지 않습니다. 아까도 잠깐 보여드렸는데요. 문서 작성할 때 지시사항들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런 거. 3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런 지시사항들이 이렇게 있는데요. 이런 지시사항은 작성하지 않는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내용만 이렇게 작성을 하셔야 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리고 ITQ 자격증은 유효기간이 생겼어요. 언제부터? 2020년 4월 1일 이후에 취득한 것부터. 그리고 2020년 3월 31일까지 그 이전에 취득한 것은 유효기간이 없어요. 근데 2020년 4월 1일 이후 취득한 경우는 5년 이내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증을 유지할 수 있고요. 받지 않으면 정지가 되고요. 받고 나면 다시 해제가 돼서 유지가 된다는 거. 그러니까 2020년 4월 1일 날 만약에 취득했다 그러면은 올해 2025년 3월 31일 이전에 보수교육을 받아야 자격증 유지를 할 수 있다는 거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답안 작성 기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새 문서는 여기를 눌러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눌러서 이제 여기에다 직접 한번 작성을 해보겠습니다. 뭐만 할 거냐면은 용지 여백하고 페이지 구분만 해서 답안 작성 기초를 해보겠습니다. 용지 여백 어디서 한다고 했죠? 네, 쪽에서 한다고 했어요. 쪽에 옆에 드롭다운 단추 눌러보시면 편집 용지라고 나와 있습니다. F7을 눌러주면 돼요. 여러분이 어디에서나 이 메뉴 사용하지 않고 그냥 기능키 키보드 위에 F7이 있잖아요. F7 눌러서 작업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 용지 나오게 되면은 자, 왼쪽이 11, 오른쪽도 11, 그 다음에는 전부 10이죠. 자, 10 입력하시고 여기 10, 그 다음에 10, 10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문제를 풀 수 있는 편집 용지, 즉 용지 여백을 설정하셔서 제보는 0이죠. 설정 눌러주시면 여기가 이렇게 넓어져서 공간이 많은 내용을 입력할 수 있게끔 바뀌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편집 용지 설정을 한 다음에 이제 1페이지에다가는 아까 보여드렸듯이 1번과 2번 내용만 작성합니다. 그래서 문제를 직접 풀지 않고 그냥 번호만 입력하고 넘어가겠습니다. 1점 찍고 문제 내용을 작성하지 않는다고 했으니까 그대로 엔터 쳐서 여기에다가 내용 작성할 수 있는 공간을 남겨두고
그 다음에 2점, 이거 2번이죠. 엔터, 엔터 쳐서 여기에다가도 작성할 공간을 남겨두는 거죠. 그래서 문제, 답, 문제, 답 이렇게 입력할 수 있게끔 해주는 겁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2페이지로 넘어가야 되겠죠. 2페이지 3번, 4번이니까 여기다 2페이지 넘어가려면 여기서 바로 컨트롤 키, 키보드에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엔터를 쳐주시면 이게 바로 쪽 나누기, 즉 페이지 나누기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쪽으로 지금 넘어왔습니다. 자, 이쪽에다가 이제 해야 될 것이 3점 엔터, 엔터, 그 다음에 4점 엔터, 엔터 이렇게 해주셔도 되고요. 여기 3번에는 아까 보았듯이 수식이 두 문제가 들어옵니다. 양가로 1, 양가로 2 이것도 미리 넣어주셔도 돼요. 가로 열고 1, 가로 닫고 그 다음에 2번 문제 스페이스바 2번 눌러주시고 가로 열고 2, 가로 닫고 이렇게 해서 이걸 넣어주셔도 되고요. 그냥 뭐 3점 엔터 엔터 4점 엔터 엔터 해서 큰 번호만 입력하고 넘어갈 수도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3쪽에는 뭐가 있다고 했죠? 네, 머릿말, 꼬릿말이 들어가는데 그러한 것이 1, 1쪽에 나타나면 안 되기 때문에 특별히 그쪽은 구역을 별도로 설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구역 나누기를 해줘야 돼요. 구역 나누기는 페이지 나누기하고 다릅니다. 아까 1쪽에서 2쪽으로 넘어올 때 페이지 나누기 컨트롤 엔터를 했는데요. 이쪽에서 3쪽으로 넘어갈 때는 구역 나누기라고 해서 쉬프트 키하고 알트 키를 동시에 눌러주시면 돼요. 동시에 눌러주시고 엔터 딱 쳐주시면 그게 구역 나누기입니다. 페이지 나누기하고 같은 형식으로 되지만 실제 작업을 할 때는 구역 나누기는 바로 그 구역에 있는 것은 거기에만 표시되는 그러한 현상이 있다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3쪽까지 다 페이지 나누기를 해 보았습니다. 페이지 구분. 자, 페이지 구분이 다 끝났으니까 이제 1쪽으로 올라가서 작업을 시작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맨 위로 올라가는 것은 컨트롤 페이지 업 눌러주시면 맨 위쪽으로 올라가게 됩니다. 이렇게 맨 위쪽 1쪽에 맨 앞에 오게 되는데 이제 여기다 딱 갖다 놓고 번호에다가 작업을 하는 경우가 종종 있는데요. 번호 뒤에다 하는 게 아니라요. 번호 아래에다가 이제 문제 풀이를 해야 돼서 여기에다가 답을 작성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시작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해서 답안 작성 요령과 그 다음에 답안 기초 작성을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장하고 마무리합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은 저장 눌러주시고 자, 어디에다가 여러분이 시험장에 가서는 작성을 한 내용을 저장하느냐면은 내 PC에 문서에 ITQ 폴더에다가 하셔야 돼요. 여기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이게 수험번호다 이렇게 하고 빼기 하시고 여기에 홍길동 이렇게 해서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내 PC 문서 ITQ 폴더에다가 저장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평상시에는 이렇게 쪼개서 입력을 해서 설명하기 때문에 그냥 바탕화면에 편하게 작업을 하겠습니다. 내 PC의 바탕화면에다가 이렇게 하지 않고 오늘 작업한 내용을 그대로 제목에다가 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다가 뭐라고 쓰냐면 25년 2월 8일 이렇게 250208 여러분 그 파일 작성하는 거하고 수험장에서 파일 작성하는 거하고 비슷하게 하기 위해서 이렇게 숫자로 25년 2월 8일 해놓고 오늘 한 내용이 뭐죠? 답안이잖아요. 그래서 답안 이렇게 해서 바탕화면에 저장하도록 하는데요. 여기서는 HWPX가 아니라 HWP 파일로
저장을 합니다. 자, 그래서 저장 눌러줍니다. 그러면은 제목 표시줄에 답안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